당 실기 거래 유형별 일반 주표 입력하는 거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페이지는 235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월간지 구독료를 지출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2월 16일 날 구독하고 있는 월간지 구독료 1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구독료 영수증이 또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신문, 잡지 이런 구독료 우리 뭘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도서 인쇄비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밑에 입력 화면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같이 입력해 보시죠. 자, 그러면 차변에, 그쵸? 차변에 도서 인쇄비. 자, 이런 비용 계정 과목을 입력하실 때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비용이나 수익 계정은 거래처 코드나 적요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8,000원. 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뭐 출금 전표를 입력하셔도 정답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13번인가요? 자, 페이지는 236쪽이네요. 자, 여기 밑에 보니까는 전화요금 납부했을 때 회계처리입니다. 사무실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납부 기한 날짜에 납부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있네요. 2월 25일 날 납부를 한 거죠. 요 금액을 13만 5,740원. 자, 그러면 2월 25일 날, 자, 우리 핸드폰 요금,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이런 거 뭐라고 하죠? 그렇죠. 통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예금 나갔어요. 자, 은행거래처 코드는 걸지 않고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자,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날짜는 2월 25일인가요? 자, 2월 25일 날 차변에 통신비. 자, 그 다음에 금액이 13만 5,740원이네요. 13만 5,740원. 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은행이라고 거기 제가 적어 놨는데 시험장에서 걸어주시되 저는 생략하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어디 은행이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주어지면 은행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되 저희는 연습하는 거니까 생략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입니다. 자, 요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2월 28일 날 2월 기속 직원의 급여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급여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급여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뭐 각종 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급여 총액이에요, 여러분. 400만 원의 급여 총액이 발생이 됐고, 자, 월급 줄 때 여러분 이런 근로소득세라든지 또 근로소득세 10%를 구청에서 지방소득세로 떼가요.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이것들을 다 더한 게 요 금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00만 원에서 14만 4천 원을 뺀 나머지를 차인지급액이라고 해요, 용어를. 자, 그래서 그럼 지금 이렇게 지금 회사가 급여를 지급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400만 원 발생했고, 자, 이 원천징수한 이런 4대 보험이나 세금은 우리 뭘로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예수금으로.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내려서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는 날짜가 2월 28일이네요. 2월 28일 차변에 급여를 지급했죠? 예, 급여. 자, 급여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자, 여기서 801번의 급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넣을 필요 없어요. 비용은. 자, 금액은 4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자, 원천징수한 예수금은 예수금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 금액이 14만 4천 원이네요. 14만 4천 원.
자, 나머지는 여러분 뭘로 지급했다? 보통 예금. 자, 시험 문제에서 은행거래처 코드가 주어지면 걸어주시되, 저는 우선 생략하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코드를 걸어라! 그럼 걸어주세요. 근데 이제, 생략하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38쪽에 보시면, 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납부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요 원천징수한 것들을 이제 납부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월 10일 전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위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근로소득세 4만원 지금 원천징수 했었잖아요. 요거를 납부한 거니까 지금 4만원이 납부된 거예요. 그래서 3월 10일 날 납부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차변에 예수금, 그렇죠? 자, 우리가 원천징수 했을 때 대변에 예수금이라고 해놨으니까 요걸 납부했을 때는 예수금이 줄어들면 되는 거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3월 10일자로 날짜를 바꿔서, 자, 3번 차변에 예수금, 자, 그 다음에 금액이 4만원이죠. 자, 대변에 현금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출금 전표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16번에 보니까 이번엔 또 어떤 건가요? 자, 이번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대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근로소득세가 4만원이면 4만원의 10%를 이렇게 지방소득세로 요 관할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천원을 납부한 겁니다. 그쵸? 요거를 지금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달 급여 줄 때 예수금 잡아놨던 거를 현금으로 납부한 거니까 차변에 예수금이 줄고 대변에 현금이 나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눠서 했지만 여러분 출금 전표로 입력을 하셔도 정답이고, 이렇게 차변 대변 구분해서 입력해도 정답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날짜가 3월 10일인가요? 예, 3월 10일 같은 날짜에 차변에 예수금 부채 감소 4천원. 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 4천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원천징수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대요. 근데 요거는 조금 주의하실 거 있습니다. 자, 이론 수업할 때 설명했었는데, 자, 여러분 건강보험료를 2월 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를 3월 10일 날 납부했는데, 여러분 다시 좀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제가. 자, 웬만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여기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3만원이에요. 그쵸? 3만원을 우리가 2월 달에 급여 줄 때 원천징수 했죠. 자, 요 3만원은 직원이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 달인 3월 10일 날 공단에다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직원이 부담하는 3만원 뿐만 아니라 회사가 3만원을 또 부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내야 될 게 총 6만원인데, 이 중에 50%는 직원이 부담을 하고, 이 중에 50%는 회사가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론 수업할 때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납부했을 때는 6만원을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자산이 6만원 감소했고, 자, 3만원은 급여 줄 때 대변에 원천징수한 예수금으로 돼 있으니까 예수금 납부한 걸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3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요 3만원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회사가 부담해주는, 직원을 대신해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밑에 해답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봐야죠. 자, 그러면 3월 10일 날 교재는 240쪽입니다. 차변에 예수금. 자, 요 금액이 얼마였죠? 3만원. 자, 또 차변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자, 500번대로 하시면 안 돼요. 800번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금액이 3만원. 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금으로 하시게 되면 출금을 두 번 입력하셔야 돼요. 출금 3만원하고 또 출금 복리후생비하고. 이런 경우에는 한 줄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출금 두 번 입력을 해도 되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하라고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전표를 뭐 두 개 입력해도 된다 그러면 예수금, 출금 예수금에서 3만원, 출금 복리후생비에서 3만원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차변 대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제시에 따라서 가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넘겨보실까요? 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는 241쪽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자, 통장 결산이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 통장에 예금 잔액이 있으면 이렇게 결산이자를 한 번씩 넣어줍니다. 그쵸? 결산이자가 37,500원이 들어왔어요. 자, 보통예금 통장에 결산이자가 입금되었으면 확인했다. 세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자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차변에 보통예금 37,5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37,500원. 자, 만약에 여러분 이때 세금이 500원이 원천징수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37,000원이 돈이 들어온 거고, 그렇죠? 500원만큼은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미리 낸 세금은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차변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세금은 고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세금은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은행거래처 코드는 제시하면 걸어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은행거래처 코드는 생략하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이때는 자, 3월 25일 날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죠?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자, 은행거래처 코드 제시하면 걸어주세요. 시험장에서는. 자, 금액은 37,500원인가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2쪽을 보시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서 구입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자, 관리부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받은 계산서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책 같은 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돼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런 책을 파는 이런 서점이나 이런 데는 면세사업자예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책은. 그럼 면세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증빙이 계산서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전산회계 1급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배우니까 회계 2급 시험에서는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런 책은 면세인가 보다. 그래서 그럼 면세사업자가 이런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그 면세사업자 서점에서 책을 사면서 증빙으로 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자, 웅진출판이라는 곳에서 출판사에서 책을 구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도서 구입 비용이니까 그렇죠. 도서, 인쇄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대변에 현금, 출금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눠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입력해 볼까요? 자, 그럼 날짜는 여러분 며칠이에요? 보니까는 3월 27일이네요. 3월 27일 날 차변에 도서 인쇄비. 자, 주의해야 될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우린 제조기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800번대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셔야지 정답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볼까요? 책 넘겨보시면은 20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차량 부품을 교체했을 때, 자, 3월 28일 상품 배송용 차량에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하면서 4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자, 여기 새로운 공업사라는 곳에서 지금 한 건데, 108번의 거래처 코드를 등록해 보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거래처 등록에 가서 해도 되지만 전표 입력을 하면서 바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날짜는 언젠가요? 3월 28일이죠. 3월 28일. 자, 차변에, 자, 여러분 수익적 지출로 하라고 했으니까 차량 운반구 자산이 아니라, 그렇죠,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금액은 거기 보니까 48만 원. 자, 대변에는 뭔가요, 여러분? 자, 대변에는 4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지급을 안 했죠. 이거는 상거래와 관련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지급금은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거래처 코드 F2번 눌러서 새롬 자동차라고 조회해보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 가서, 자, 여기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거래처 등록을 하고 다시 여기로 와서 거래처를 조회해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근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전표 입력을 할 때 바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F2번 눌러서 신규 등록을 눌러서 바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0이 5개 떠요. 그럼 여기 등록하고 싶은 거래처 이름, 주식회사, 새로운 공업사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신규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요 거래처 코드 00108, 그러니까 108번은 지금 거래처 코드가 107번까지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번으로 자동으로 부여가 된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108이 아니라 뭐 109번으로 해라 라고 나오면 이걸 109번으로 109 이렇게 해서 그 제시된 번호로 고쳐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처 코드는 한 번 들어가면 이게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번호 제시된 거를 다른 번호로 입력하면 이 거래처 등록 가서 또 삭제하고 또 다시 또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혹시 문제에서 거래처 등록하라고 나왔는데 코드 번호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 번호부터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108번이죠. 문제 지문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수정을 눌러 주신 다음에 밑에 하단에다가 거래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사업자 번호 정도까지만 입력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요 사업자 번호까지만 한번 넣어 보실래요? 자, 34055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류 번호라고 뜨네요. 자, 이거는 뭐 연습용 번호다 보니까 제가 잘못 친 건가요? 다시 해볼까요? 아니요 한 다음에 번호를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오타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오류, 뭐 사업자 번호가 맞지 않는다라고 나오신다 하더라도 이건 연습용이니까 개의치 않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번호 체계가 맞으면 이렇게 딱 뜨고, 만약에 번호 체계가 안 맞으면 이게 적색깔로 표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2번으로 돼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얘 누르면 이렇게 적색깔로. 자, 그래서 이 번호로, 제시된 번호로 입력을 다시 해볼게요. 34055 제시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상호나 이런 주소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뭐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고 이하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면 요것만 입력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문제 지문에 따라서 제시된 대로 여러분 실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사업자 번호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시고 엔터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244쪽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45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 해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직원 간식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분개할 거냐? 4월 5일 날 직원들 단합을 위한 야유회 간식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7만 원어치 구입을 했네요. 우리 직원들 간식 비용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복리, 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카드로 하게 되면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건 지금 어디 카드로 지금 구입한 건가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요 카드 종류가 여기 지금 현대카드로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요거를 지금 요 국민카드로 바꿔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자료를 바꾸지 못했네요. 미안요, 여러분. 이렇게 국민카드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지금 국민카드로 입력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오탈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4월 5일자로 들어가서 4월 5일 날 차변에 복리 후생비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복리 후생비 800번대 우리 제조기업이 아니니까 금액은 37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카드로 했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미지급금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미지급금. 여기는 국민카드. 국민카드로 가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22번입니다. 자,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건 직원 간식이 아니라 자동차세 납부한 겁니다. 자동차세 납부했을 때 회계 처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자동차세를 납부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에 대한 겁니다. 자, 보니까 자동차세 납부서가 나와 있네요. 자동차세 납부서. 자, 여러분 이런 그림은 참고해 보시라고 한번 여기다 넣는 거니까 자, 9만 원을 자동차세를 납부했어요. 언제 납부했죠? 4월 15일 날 납부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세는 우리 뭘로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가,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날짜는 4월 15일자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차변에 세금과 공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자, 금액은 9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 우리가 또 너무 강의가 길어지면 여러분 좀 지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재산세 납부한 것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 강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